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한파 특보가 발효될 정도로 연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감기와 폐질환, 뇌졸중 가능 지수도 모두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특별히 요즘 날씨에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프 플랜의 시간에는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요즘 더욱 유용한 통합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각종 질병에도 치료비 걱정 없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보험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보험 플랜 119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자,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 드시거나 보험과 관련된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 보험 상담 요청합니다 라고 써주시기만 해도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013-3366-0110번은 무료 문자를 남기실 수 있는 번호입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예, 통합보험은 한 가지로 전체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상품입니다. 그만큼 더욱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는 김정덕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통합보험. 우리가 이렇게 보험 방송을 계속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귀에 익숙한 말입니다. 통합보험. 왠지 통합보험 안에서는 모든 담보가 내가 가져가고 싶은 좋은 담보들이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보험 안에도 담보는 굉장히 많지만 그렇다고 좋은 담보들이 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담보들은 탑재가 잘 되어 있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보험 방송을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 제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대부분 지인이나 아니면 친척 이렇게 해서 자이든 타이든 이제 보험 가입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보험료가 장기적으로 납입을 하다 보니까 매월 지출되는 보험료의 부담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데 리모델링 제안이 들어오는 게 보험료의 지출이 커진 것도 있지만 이렇게 보험 방송을 보시다 보니까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보다 보니까 새로운 또 추가로 해야 되는 또 좋은 담보들이 많이 부족한 거를 이 시청자님들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리모델링 제안이 들어오면 너무 과하게 들어있는 담보들은 조금 배서로 줄여드리고 또는 과감할 필요성이 있는 보험에 대해서는 해지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족한 담보로는 이렇게 추가를 통합보험으로 해드리는데요. 보통 이 통합보험은 손해보험회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보험은 생명보험회사도 있고 손해보험회사도 있는데 보통 내가 어떤 보험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생명보험을 선택하느냐 손해보험을 선택하느냐에 달라지는데요. 보통 가정에 주 수입원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분들은 생명보험은 사망보험이 주 계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생명보험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노후를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저축이나 연금 준비도 생명보험회사가 좋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타인한테 어떤 피해를 입힌다든가 아니면 살아가면서 내 신체에 어떤 예기치 못한 어떤 사고나 큰 질병이 찾아왔을 때 보장을 제대로 넓게 받고 싶다라는 분들은 대부분 손해보험회사의 영역이 넓기 때문에 손해보험회사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가입하고 계신 보험에 부족한 보험을 추가할 때는 이렇게 저희가 통합보험, 손해보험회사의 통합보험을 많이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 통합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내가 추가로 가입을 할 때는 보험을 잘 가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기존에 부족한 담보들이 많아서 추가로 했지만 또 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별 다를 바가 없으면
추가로 또 준비를 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의뢰를 해서 제안을 받게 되면 잘 준비를 하시고 잘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합보험을 얼마나 잘 가입할 수 있는지, 이 안에 담보들은 어떤 담보로 구성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은 건지 오늘 같이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암진단비, 기본적으로 발병률이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죠. 그래서 암진단비를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암진단비를 준비할 때 이렇게 유방암이나 자궁암, 난소암 또는 전립선암이나 방광암, 요로암, 이런 암이 굉장히 발병률이 높은 암들이죠. 이런 암도 내가 암진단비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을 가입했을 때 2,000만 원 가입하면 2,000만 원이 다 나올 수 있는 일반암 진단비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 생보사나 손해보험회사 일부가 이렇게 남녀 생식기 암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소외감으로 빠져 있습니다. 가입 금액의 10에서 20%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비를 가입을 할 때는 유방암이나 생식기암 이런 부분들은 다 일반암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요즘 또 우리가 유사암이라는 거는 내가 일반암을 가입했을 때 거기에 10 내지 20%를 주는 게 유사암입니다. 그래서 유사암은 굉장히 발병률도 높지만 완치율도 높아요. 그래서 발병률이 높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일반암 진단비의 10에서 20%만 지급하자라고 유사암에 담보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기타 피부암이라든가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이런 게 있는데요. 거기에 요즘 유사암에 추가되는 게 바로 대장 전막내암입니다. 그래서 대장 전막내에 있는 암인데 바로 대장 초기암이죠. 이 대장 전막내암이 유사암으로 대부분 다 빠졌습니다. 이미 생명보험사는 전 보험사가 다 빠졌고요. 그 다음에 손해보험회사에서도 아직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 전막내암도 일반암으로 주는 그런 암 진단비를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고해감이라는 거는 발병률이 굉장히 낮는데 돈은 굉장히 많이 들겠죠, 치료비가. 그래서 이 고해감 같은 경우는 보통 생명보험에는 뭐 뇌암이나 백혈병, 골수암, 임파선암 이런 쪽이 이제 고해감에 들어가 있고요.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이제 여기에 식도암과 췌장암이 고해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해감도 조금 더 폭넓게 간이나 폐 어떤 기관지까지 보장해주는 10대 고해감으로 준비하면 조금 더 낫겠죠. 그래서 보통 일반암 준비하면서 특약으로 고해감을 같이 준비를 하시게 되면 치료비가 많이 드는 암에 대해서는 보장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같이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암 다음으로 뇌하고 심장이 2위와 3위를 다투죠. 근데 우리가 이제 뇌하고 심장을 준비할 때도 대부분 생명보험사의 뇌 쪽을 가입하신 분은 대부분이 다 뇌출혈 진단비로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추가로 보험을 준비하신 분이 또 보면 또 뇌출혈 진단비로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존에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분석을 받지 않고 옆에서 누가 좋다 하면 다시 추가로 가입하는 그런 게 순환이 되다 보니까 내가 기존에 부족한 진단비를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로 부족한 진단비가 가입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뇌 쪽에도 뇌출혈이 있고 뇌졸중이 있습니다. 뇌졸중에는 뇌출혈을 포함하죠. 그래서 이렇게 마비나 중풍 오는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뇌졸중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뇌경색과 뇌출혈에 같이 되는 뇌졸중 진단비 준비하는 게 좋고요. 또 뇌졸중보다 더 범위가 넓은 게 바로 뇌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뇌혈관 질환까지 해주면 좋겠지만 뇌혈관은 솔직히 발병률이 너무 높아서 보험사마다 많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혈관까지는 준비를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뇌졸중 진단비까지는 준비해서 가시게 되면 좀 더 보장의 폭이 넓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심장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가 다 가입되어 있는 게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로 되어 있죠. 그러나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보다 범위가 넓은 게 바로 심장질환이나 협심증입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범위가 넓은 허혈성 심장질환, 요렇게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까지 준비를 하시면 가장 좋죠. 그래서 그러면 암과 이대질환 해서 이 3대 질환은 보장의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통합보험으로 추가로 할 때는 항상 뇌와 심장의 구분도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통합보험을 준비를 할 때는 예전에 납입면제 얘기 많이 들었죠. 납입면제가 가능합니다. 암 진단 시에 납입면제가 되죠. 암 진단도 얘기했듯이 대장 전막내암이
유사함으로 빠진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납입면제 특약이 있겠죠. 있는데 대장 전망내암 진단받게 되면 납입면제를 못 받죠. 유사암으로 빠진 회사에서는. 그러나 여기서는 대장 전망내암도 일반암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장 전망내암 진단을 받아도 납입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납입면제도 확인해 보시고요.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 진단 받게 돼도 납입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프거나 다쳐서 80% 이상의 후유장애가 와도 바로 납입면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요 통합보험은 20년 갱신입니다. 그래서 40대 질병으로 노출될 수 있는 이제 나이로 가시는 40대 중후반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20년 갱신의 보험료 변동 없이 준비를 하시게 되면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의 폭이 훨씬 넓어지기 때문에 준비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20년 갱신 전까지는 이 납입면제가 가능하고요. 여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적립보험료가 있습니다. 대부분 비갱신으로 20년 납에 100세 만기 이렇게 가게 되면 화폐 가치나 물가 상승을 못 따라오죠. 그래서 대부분 순수형, 소멸형으로 많이 가입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20년 갱신으로 가기 때문에 20년 후에 내 노후 자금이라든가 어떤 목적 자금을 쓰기에는 적립보험도 같이 납입을 하시면 좋으세요. 그런데 이 적립보험도 여기에는 이제 특약이 따로 들어갑니다. 적립보험료 납입면제 특약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이 보장보험료는 이제 연령대별로 13원에서 많이 들어가야 200~300원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특약을 가져가게 되면 만약에 보험을 가입을 하고 내가 적립을 만약에 5만 원을 했다라고 했을 때 납입하고 한 5년 정도 있다가 어떤 질환이 와서 납입면제를 받게 되게 되면 만기 때 5만 원씩 20년 동안 만기 때 보기로 한 거를 보험회사가 다 대체 납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5년밖에 납입을 안 했지만 만기 때는 내가 다 납입을 한 걸로 해서 그게 다 환급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계신 분들은 이렇게 적립 부분에 납입면제 특약을 가져가셔서 같이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재진단암 많이 들어보셨죠? 자, 보험마다 재진단암이라는 특약이 있고 두 번째 암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암 진단비는 어느 보험회사나 최초 1회안이에요. 한 번 받고 내가 만약에 위암 진단 받아서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음에 뭐 간암이나 폐암이 됐을 땐 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비는 생보사 모두 합해서 손생보 다 합해서 이제 최초 1회안인데 우리가 두 번째 암이라든가 재진단암을 특약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암은 딱 두 번째까지만 주고 안 주죠. 자, 재진단암은 매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재진단암이 대부분 2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 받고 나서 내가 2년 후에 다시 정기검진을 했더니 내 몸에 암세포가 있더라 하면 또 주는 게 재진단암입니다. 그리고 또 2년 후에 또 봤더니 또 세포가 아직 있더라 하면 또 주는 게 재진단암인데 여기 통합보험에는 재진단암이 바로 1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암진단 받고 1년 후에 내 몸에 암세포가 있을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년. 내가 암 진단 받고 1년 여기에는 다시 재발암도 들어가고 새로운 원발암도 들어가고 아니면 전이되는 전이암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 후에 검사했을 때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있다 그러면 재진단암이 추가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재진단암도 또 암의 가족력이 있는 그런 쪽에서는 재진단암 진단비도 특약으로 준비를 하시면 조금 더 폭이 넓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는 통합보험에 이제 들어갔죠. 암 들어갔고, 뇌 들어갔고, 심장질환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재진단암 들어갔고, 자, 우리가 또 준비할 수 있는 게 장기 요양간병비입니다. 자, 나이별의 나이 따라 틀리겠지만 최고 1억까지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1급에서 4급까지가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 자, 침대에 누워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게 바로 1급이죠. 그러나 4급 정도 되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내가 식사도 할 수 있고 화장실 정도도 볼일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정도는 이제 4급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합의 1억까지 이 통합보험에도 부족하면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간병비죠. 이제 장기 요양 담보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간병비는 뭐냐면 우리가 병원에 하루 이틀 입원하면서는 간병비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병원에 일주일 이상
최대한 오래 있을 때는 간병비 담보가 굉장히 절실합니다. 특히 이렇게 미끄러져서 다쳐서 허리를 다친다든가 했을 때는 최소한의 한 달 이상은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요. 이 간병비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생명보험회사에 입원 일당을 가입을 하게 되면 3일 초가 4일째부터 지급이 가능하죠. 그리고 손해보험회사에 입원 일당을 가입을 하게 되면 첫날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간병비 담보예요. 다치거나 아파서 내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간병비 담보인데요. 자, 3일 이상 입원하면 이건 동네 의원입니다. 동네 의원에 내가 3일 입원 있었다 그러면 5만 원이 지급이 되지만 종합병원에 3일 입원했다 그러면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했다 3일 그러면 50만 원의 간병비가 지원이 되고요. 만약에 이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내가 중환자실에 하루라도 들어갔었다 그러면 추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의원과 종합병원과 상급 종합병원,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에 중환자실에 하루 들어갔다 그러면 100만 원이 또 추가로 되죠. 그래서 보통 중환자실에 하루 있고 총 토탈 3일 있었다 그러면 최고 150만 원까지 간병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병의 효자 없듯이 간병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저렴한 보험으로 추가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볼게요. 앞에 1급에서 4등급까지의 장기 요양비가 있었고요. 그 다음 방금 설명드린 간병비 지원 일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 일억과 질병, 이거는 첫날부터 나오죠. 아프거나 다쳐서 입원하게 되면 첫날부터 2만 원. 그러나 이거 말고 방금 설명드린 3일 이상 중환자실 들어가서 나왔다 그러면 150만 원까지 지원되는 이 장기 간병비까지 같이 하게 되면 자 40세가 요양특급 1억 가져가고 간병비 가져가도 40대 11,5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50대가 22,000원.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저렴한 보험료로 추가로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담보들은 가져가는 게 좋겠죠. 요거는 20년 갱신입니다. 20년 후에 내가 다시 이 담보를 다시 20년 더 가져가고 싶다 하면 110세까지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40대 중후반에 계신 분들 이런 보험 추가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보장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겠죠. 자, 여기에는 이제 간병비 말고 또 이제 수술비가 있습니다. 수술비는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수술 특약이 들어있지만 그래도 가장 큰 질환, 5대 기관이죠. 뇌하고 심장, 또 신장, 그리고 간, 폐입니다. 그래서 이 5대 기관 수술은 관열 수술을 하게 되면 한 번 나옵니다. 500만 원. 이거는 뇌하고 심장 각각 1회한이에요. 한 번씩 줍니다. 근데 이 5대 기간에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뇌나 심장에 수술비가 들어가죠. 근데 우리가 아까는 뇌도 그랬습니다. 뇌출혈보다는 뇌졸중의 범위가 넓고 뇌졸중보다는 또 뇌혈관의 범위가 넓다고 그랬어요. 이 5대 기간에 뇌하고 심장은 뇌혈관 수술비로 되어 있습니다. 범위가 훨씬 넓은. 그래서 혹시 내가 나이가 50대든가 했을 때 내가 뇌혈관 진단비 또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못 가져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수술특약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훨씬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관열 수술을 하게 되면 500만 원 나오고요. 이 5대 기관 질병 수술비 말고도 또 특약으로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 수술비가 또 들어갑니다. 자, 뇌혈관은 각 기간에 1회한이에요. 한 번 주면 안 주죠. 그러나 뇌하고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 특약을 따로 들게 되면 요거는 회당입니다. 수술을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무한으로. 그리고 이 5대 기간 이 1회 안에 500만 원이 작다 그러면 3회로 나눠서 주는 이 특약을 또 추가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대 기간 수술비를 하게 되면 최초 1회 이 500과 또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300과 100만 원 합하면 900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2회에서는 1회 한이 빠지기 때문에 400만 원씩 2회, 3회 받습니다. 그리고 3회 이후에는 이 300만 원만 반복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 특약에는 이 5대 기간 수술 특약 말고도 범위가 또 더 넓은 21대 질병 수술 특약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질병 수술 특약도 있고 뭐 간질환 수술 특약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큰 것만 봤을 때는 21대 질병 수술 1회당이죠. 할 때마다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보험 만기 때까지. 이 21대 질병 수술비도 이 5대 기간이 다 들어갑니다. 똑같이. 그래서 21대 수술비에 또 300만 원 추가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중대한 심혈관 수술 해가지고 또 최초 1회 안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수술 특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5대 기간 수술을 하게 되면
900만 원과 800만 원에서 1회에 1,700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회에서는 1회 한이 빠지기 때문에 700만 원씩 이렇게 받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진단비는 못 가져가더라도 이렇게 수술 특약으로 진단비 못지않게 준비할 수 있는 담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5대 기간. 자, 뇌혈관이든 뇌졸중이든 뇌출혈 진단비든 아니면 이런 거는 모두 매회 한 번 주고 안 주죠. 예, 반복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 수술 특약은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험 만기 때까지. 그래서 보통 뇌하고 심장, 아까 그 중대한 심혈관 수술까지 하게 되면 2,100만 원까지 나오지만 보통 관열 수술하게 되면 5대 기간은 1,600만 원까지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꼭 이렇게 육안으로 병변을 보면서 수술기구로 쓰지 않는 어떤 카테터나 내시경 시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발전된 의료기술로 하게 돼도 1,200만 원 이상의 수술비를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비 못지않게 수술 특약을 가져가시게 되면 내 보장의 폭이 훨씬 넓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방금 전에 설명했던 5대 기간 수술비와 또 여기에는 뭐 특정 다빈도 수술 특약도 있고 아니면 생활질병 수술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21대 질병 수술 특약도 있고 질병 수술비도 있고 간질환 수술비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열 수술, 비관열 수술 나눠지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뇌나 심장 수술했을 때 아까 1,000만 원 이상 나온다 그랬죠. 1,600만 원.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걸리는 어떤 폐렴으로 수술해도 21대에서 300만 원 나오죠. 그래서 또 특정 질병에서 100만 원이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담보들이 특약으로 다 탑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중복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폐렴으로 수술을 했다 해도 수술비가 430만 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갑상선 이런 갑상선 암은 아니죠. 왜냐하면 갑상선 암은 암 진단비에서 받는 거고 암 수술비에서 보장을 받습니다. 갑상선 암은 아니죠. 갑상선 장애 또는 갑상선 질환 수술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21대 질병에서 300만 원, 또 신특정 질병에서 100만 원, 질병 수술비 30만 원 해서 이런 갑상선 질환으로 수술해도 430만 원 준비가 되고요. 보통 이런 인공관절 우리 많이 하죠. 나이 연세에 이제 들어가시면 퇴행성 관절염 많이 옵니다. 여기에 관절 삽입해서 수술하게 되면 최소 한쪽 다리에 210만 원 수술비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년 갱신이지만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의 폭을 훨씬 넓혀갈 수 있는 이런 수술 특약 가져가시면 좋으세요. 자, 담보 한번 볼게요. 자, 20, 30대는 빼고요. 보통 질병으로 갈 수 있는 40, 50대 봐도 이 수술 특약, 방금 5대 기간 수술 특약 21대 간, 뇌, 심장 다 들어가도 40대가 2만 원 전후로 나옵니다. 그리고 50대도 2만 원 조금 넘게 나오는데요. 보험을 준비할 때는 내가 부족한 이런 수술 특약도 이렇게 저렴하게 하지만 최저 보험료가 25,000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어떤 간병비라든가 장기 요양비라든가 또는 암이나 뇌나 심장에 어떤 부족한 진단비를 같이 탑재를 해서 가져가시게 되면 저렴한 보험료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거에 추가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험에 리모델링 제안을 할 때는 항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게 되면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의 폭을 훨씬 더 넓혀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추가로 리모델링을 했을 때 추가로 한 증권에 내가 원하는 담보들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이 손해보험의 통합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모델링 제안이 들어오면 이렇게 손해보험의 통합보험으로 많이 제안을 해드려요. 그래서 혹시 방송을 보시면서 내 증권에 이렇게 부족한 담보들이 많이 보이고 과하게 보험료가 지출이 된다 하면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번 받아보셔서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항상 점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하셔야 되고요. 내가 살아가면서 증권을 볼 때는 언제 보냐면 내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어떤 중증 질환이 왔을 때 또는 내 가족에게 어떤 사고나 이런 게 왔을 때 그때 증권을 꺼내보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는 많이 늦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검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땐 점검을 하나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김정덕 전문가와 함께 있습니다. 예전 보험에는 없었던 보장들, 시대가 변하면서 보완하면 좋은 특약들,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에는 이런 특약이 좀 부족하거나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 부족한 보장을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 정보를 드렸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실시간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예, 어떤 점을 저희가 좀 봐드리면 좋겠습니까? 예, 요즘 보험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네. 방송을 많이 보는데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제가 보험이 이제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예. 리모델링 여기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네. 좀 봐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애들이 좀 어려가지고, 종신보험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번 봐주셨으면 해서 전화 한번 드렸거든요.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예, 딱 40이요. 45세세요? 아니, 40. 40 되셨고요. 자녀분들이 어리다고 하셨는데 자녀분들은 지금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이번에 한 명 초등학교 들어가고 한 명은 6살이고요. 6살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8살이겠네요. 네. 종신보험은 아직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저희 제작진께 미리 보내주신 증권 봤는데 총 3건의 보험이 있으시더라고요. 보험명을 네.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하나손해보험에서 한아름 종합보험 가입하셨고 같은 연도에 삼성화재에서 새시대 건강 파트너보험 가입하셨습니다. 이 2건 있으신 거 맞으시죠? 네. 예, 그리고 1년 뒤인 2015년도에 롯데 손해보험에서 건강보험을 또 가입하셨는데요. 이 3건의 보험을 가입하신 이후로 리모델링을 받아보신 적은 없으신 거예요? 네, 아직은. 예, 오늘 처음으로 전화 주신 거고요. 예. 예. 보험료는 어떻게 좀 부담스럽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크게 부담되거나 그러진 않고. 아, 그러세요? 그럼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이제 종신보험을 생각하고 계신 거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커 나가면서 필요한 돈도 더 많아질 텐데, 또, 네. 추후에 필요한 돈을 좀 모을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볼게요. 올해 40 되신 남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보험 3건 있으신데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받고 싶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자녀가 어리다 보니까 종신보험 가입도 고려 중이라고 하셨지요. 보험료는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다 하셨는데 민지용 전문가님은 어떤 진단을 내리실까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좀, 전체적인 보험료는 좀 많아 보이는데요. 예. 우선 이 보험료가 높은 원인이 적립보험료가 좀 많이 설정돼 있어요, 보험마다. 예, 그렇죠. 예, 우선 하나손보, 이제 하나름 종합보험 보면은 약 한, 8만원 정도의 적립보험료가 구성이 돼 있고요. 예. 삼성화재, 새시대 건강파트너에는 또 한 9만원 정도의 그 적립보험료가 지금 설정돼 있거든요. 예. 네, 지금, 그러니까, 내시는 보험료 중에 약 한 17만원, 18만원 정도의 적립보험료를 내고 계시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좀 삭제가 필요해 보여요. 뭐, 적립보험료는 일부 분들을 제외하고는 뭐, 딱히,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삭제하고, 거기에 이제 보장을 채우는 게 가장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되겠고요. 예. 우선은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한아름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실손의료비 특약을 제외하면은 다른 구성은 전부 다 비갱신형이고 또 그다음에 보장들도 적절히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여기는 이제 적립보험료만 삭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삼성화재 그 새시대 건강 파트너를 보면 예. 적립보험료도 지금 많지만 또 대부분의 특약이 거의 다 이제 3년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3년마다 보험료가, 이 특약들은 전부 다 3년마다 보험료가 오른다는 얘기고, 100세 만기고, 만약에 뭐 예를 들어 90세까지 산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시청자님 나이에서는 뭐 한 15번, 16번 정도의, 갱신이 있어서 보험료가 계속해서 오르고, 또 납입도, 90세까지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나이를 생각하면은 50년을 넘게 납입하는 결과가 생겨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은 금액을 내게 되실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보험료가 얼마 오를지에 대한 전혀 예측이 없고, 또 노년기에는 내가,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이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아직 젊으시니까 비갱신형으로 좀 변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특약 내용을 보면은 지금 뇌 관련해서도 뇌졸중이나 어떤 뇌혈관 질환 진단비 같이 좀 넓게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뇌출혈만 지금 보장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뇌출혈은 그 빈도수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뇌졸중이나 어떤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시는 게 좋겠고, 나머지 특약들은 이제 뭐 하나에 이미 가입돼 있는 것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보장이 조금 좁으면서 보험료는 많이 내면서 또 갱신의 위험까지 안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새시대 건강 파트너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시고 오히려 지금 현재 없거나 부족한 그런 보장 넓은 특약들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 현재 없는 특약 같은 경우는 이제 질병 후유장애, 이것도 이제 한아름 종합보험 가입하실 때 같이 가입을 해두셨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현재는 없고요. 이 질병 후유장애나 뭐 예를 들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 같은 그런 특약, 그리고 또 30대 질병 수술, 뭐 21대 질병 수술 같이 가성비 좋은 그런 특약들, 이런 것들을 좀 채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 롯데손해보험에 가입돼 있는 평생 든든 건강보험은 대부분 특약이 이제 암에 관련돼 있거든요. 예. 혹시 좀 암에 대해서 뭐 어떤 걱정하시는 부분이나 가족력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가족력은 특별히 없는데 요즘 네. 하도 뭐 암에 너무 많이 걸리니까 네네. 좀 걱정은 되죠. 우선은 지금 이 보험이 현재는 좀 다른 앞에 두 보험보다는 조금 저렴한 것 같지만요. 이것도 이제 역시 15년 갱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최소한 3-4번 정도의 갱신 기간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아무래도 이거는 보장을 받는 기간 내내 납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청자님이 건강에 별 이상이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아직 젊으시니까 지금 이 부분을 조금 다 비갱신으로 좀 변경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고 하면, 한아름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적립보험료만 삭제를 하신 후에 유지를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뒤에 2가지 보험은 정리를 하시면서 비갱신형으로 보장 범위도 넓고 좀 저렴한 보험을 찾아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거기서 발생되는 차액들 같은 경우로 아까 종신보험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종신보험 어떤 거? 자녀가 지금 현재 어리니까 당연히 이제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하시려는 것 같은데, 네. 자녀가 나중에 다 커서 성장을 했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그때는 사망보험금의 의미가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또 연금으로도 전환해서 내가 나중에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종신보험 따로, 연금 따로 이렇게 가입하면 또 부담이 더 커지니까요. 아무래도 연금까지 같이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보험을 찾으시는 게 좋겠고, 지금 현재 가입할 때 이율만 보진 마시고요. 보험을 가입할 때 보면은 이렇게 그 해지환급금표라고 해서 내가 나중에 얼마 정도의 해지환급금이나 연금이 발생하는지를 이미 표로 볼 수가 있으니까 현재 이율보다는 최저보증 이율을 꼭 확인하셔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이자율이 계속해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나중에 최저로라도 보장받을 수 이율은 얼마인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은 얼마인지까지 꼭 한번 확인을 하신 다음에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조금 더 알찬 보험 구성이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변액보험은 어때요? 변액보험. 변액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내용이 네. 다른데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질 않아요. 내가 나중에 얼마 정도의 수익을 낼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공격적이신 분들은 변액을 택하셔도 상관이 없고, 또 어차피 시간이 길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수익을 더 많이 낼 수도 있고 물가 상승을 잡을 수 있는 장점은 있고요. 다만 단점은 그 수익률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연금 전환해서 얼마 정도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계획을 세울 수는 없다는 점이 조금 단점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종신보험에 대한 비교는 예,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 예, 다음 분들도 또 대기를 하고 계셔서 질문 내용이 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여기 계신 전문가 전화 통화하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상담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이번에는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내용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0813님께서 적으셨고요. 내용 함께 보시죠. 저는 여유증이 있는 20대 남성입니다. 수술비가 300만 원 이상 든다고 하는데요. 혹시 실손보험 보상이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을 주시네요. 실손보험이 있으신 분 같은데요. 김정덕 전문가님. 네. 예. 20대 남성분이면 아마도 부모님께서 실손보험 준비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여유증이라고 하면 저희도 쉽게 이렇게 접해본 질환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제 이 남성분이, 이거를 이제 병원에도 알아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300만 원 정도 나온다 하니까 병원에도 알아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우리 식생활이 많이 서구화되고 또 어떻게 호르몬의 어떤 변화도 많이 생기는 질환이죠. 이게 이제 남성분이 여성처럼 이렇게 조금 가슴이 나오는 정도.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공공장소나 일상생활하는데 조금 불편하죠. 네. 그러나 이 질환은 우리가 실손보험이라는 건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에 보상되지 않는 거에는 성형이나 미모 개선 이런 게 면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질환이지만 이거를 보험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걸 질환으로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성형으로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치료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면서 약간 불편할 뿐이지, 네. 내가 죽는 거에 아니면 어떤 거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질환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대부분 이거를 성형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 저도 이 경험은 안 해봤지만 보상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나 조금 더 상급종합병원 정도 가셔서 의사와 좀 더 상담을 하셔서 이거를 꼭 치료를 해야 되면 거기에 맞는 또 질병 코드가 나온다면 또 보상은 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질환으로 보지 않는 게 현실이라 제가
조금 좋은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보험사와 또 병원의 의사 선생님과 연락을 하셔서 진단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0813님께서 적은 내용 받으려고요. 이번에 6429님께서도 남기셨거든요. 길게 남기셨는데 이번에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당뇨와 고지혈증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습니다. 보험이 아직 하나도 없어서 가입을 생각하고 있는데 실손보험 가입은 어렵겠지요? 이렇게 남기셨어요. 민지용 전문가님. 네. 예. 우선은 뭐 문자만으로는 발병 시기라든지 현재 어떤 상태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요. 아무래도 조금 만성질환이 많으시다 보니까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거절당하실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당뇨나 고지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합병증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사는 아마 인수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100%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심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심사를 받아보셨는데도 승인이 되지 않고 거절이 된다면 4월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올해 4월부터는 유병자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만성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이 새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기존의 일반적인 실손보험하고는 조금 보장 내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만성질환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실손보험이고 또 나중에 합병증 발생 시에 의료비 지출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실손보험보다는 아마 자기부담금이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실손보험이라도 꼭 갖추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심사를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승인 여부를 기다리셨다가 혹시나 거절되시면 4월에 나오는 그 유병자 실손보험을 그거는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걸 꼭 가입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성질 환자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실손보험이 4월에 출시된다라고 하는데 아마 가입 문턱이 많이 낮아진 상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 즈음 가서 저희가 또 풀어드리겠지만 그때까지만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요. 또 혹시 모르니까 보험 심사를 의뢰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어떤 보험 고민이 있으십니까? 제가 보험 3개 갖고 있는데요. 예, 이게 다 보니까 옛날에 가입한 거라서 예. 만기가 80세라서 그때까지 살지 뭐 그 이상 살지 몰라서 예. 이제 이게 보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서 물어보려고요.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0대입니다. 50대세요? 당연히 네. 거의 뭐 100세 부근까지 사시겠지요. 네. 시청자님, 지금 총 3건의 보험이 있으시다고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셨잖아요. 네네. 확인 좀 하겠습니다. 1999년에 가입한 보험, 삼성생명 슈퍼홈 닥터 보험은 이미 완납이 되셨고요. 예. 2004년도에 대한생명에서 보험 가입하셨고 2007년도에 흥국화재에서 또 보험 가입하셨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보험 유지를 잘 하고 계신데 워낙에 예전에 가입한 보험들이라 보험 기간이 좀 짧죠. 이 점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혹시 뭐 약을 드신다거나 걱정되는 질병이 있으세요? 아니 뭐 지금은 뭐 약 먹는 건 없는데 예. 그 보니까 뭐 잘 모르겠지만 암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아, 예. 그 뭐지 뇌졸중 급성심경소도 부족한 것 같고 예. 뭐 그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 3대 진단비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아, 그러셨어요? 근데 또 알아보니까 또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이제 좀 그러니까 방송을 보험료도 보고 좀 적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저희 전문가 연결 바로 해드릴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50대 남성분께서 연락 주셨는데 내용 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약을 드시고 계시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3대 진단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연락을 주셨다 하셨습니다. 전문가 연결해 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험을 예전에 굉장히 가입을 잘 하셨어요. 그리고 유지도 굉장히 잘해 오셨어요. 네. 지금 가입하고 계신 보험 한번 일단은 볼게요. 삼성생명의 슈퍼 홈닥터. 이거는 암보험입니다. 그쵸? 만기는 80세 만기지만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암이 다 일반암으로 진단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권에 보니까 암 진단비가 1,600만 원 보상이 가능하고 여기에 대한 암 수술비도 있고 암 입원 일당도 다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암 진단비에 대한 보장은 준비 잘 해놓으셨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입하신 게 또 대한생명의 대한사랑모아 CI 보험, 여기 하나생명으로 바뀌었죠. 네. 알고 계시죠? 네네. 하나생명 바뀌었는데 CI 보험입니다. 그래서 주계약은 5천만 원 이렇게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계약은 이제 사망보험금이죠. 근데 CI라는 거는 내가 중대한 질병이나 어떤 중대한 수술을 했을 때 80%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케어프리 보험금으로 지급이 되어서 주계약에 5천만 원이기 때문에 내가 암 진단을 받든 어떤 중대한 수술을 하든 했을 때 80% 최초 1회 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중대한 암 진단을 받게 되면 먼저 4천만 원이 나오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사망 후에 사망보험금으로 지급이 되고요. 만약에 암이 아니고 다른 질환에 중대한 수술을 했을 때는 그 수술비로 4천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암 진단비를 또 받게 돼도 최초 1회 안이기 때문에 지급이 중복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어프리 보험금으로 가능하시고요. 여기에는 또 어떤 수술 특약도 있습니다. 그죠? 1종에서 3종까지 수술 특약도 가입이 잘 되어 있으시고 입원 특약도 있으시고 네, 뭐 골절이나 이런 수술 특약 잘 되어 있으십니다. 근데 한 달에 2004년도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월 15만 원씩 현재 납입하고 계시는데 주계약의 5천만 원은 80세 만기가 아니고 종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종신으로 되어 있어서 중대한 암이나 중대한 수술, 중대한 질병을 받게 되면 만기가 종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유지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입하신 게 흥국화재 실손보험 가입하셨어요. 그죠? 다모아 가족사랑. 근데 요것도 지금 현재 7만 5천 원 내신다고 하셨는데 가입하실 때는 요거보다 저렴했죠. 네, 맞아요. 이게 실손보험 갱신이 돼서 아마 보험료가 올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증권상의 내용 담보를 보니까 가입하셨을 때 당시에 7만 5천 원은 아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는 대신 실손 보장이 조금 작아요. 너무 예전에 가입을 하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3천만 원 한도 내서 100%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원비는 하루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통원비가 굉장히 많이 부족을 하죠. 요즘은 그냥 뭐 도수 치료해도 보통 17, 8만 원 나오고 MRI 찍어도 30만 원이 넘어가죠. 그래서 통원비는 조금 많이 작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여기에도 암 치료비가 있습니다. 1,000만 원 암 치료비 있고 또 뇌혈관하고 뇌졸중하고 급성 심근경색이죠. 여기 300만 원 조금 많이 작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흥국의 이 다모아 가족사랑은 암 치료비가 1,000만 원인데 여기에는 또 특정암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위암이나 간암, 위관폐니까 그죠? 간암, 폐암 이런 진단을 받게 되면 2배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암 보장도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보장의 폭은 잘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 암보험이라든가 흥국화재 실손보험도 80세로 끝나죠. 그러면 이제 중대한 질병과 중대한 수술만 종신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멀리 80세 이후를 봤을 때는 많이 보장의 폭이 좁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현재 뭐 혈압약이나 이런 약은 드시고 계시는 게 없으신가요? 그 혈압약 먹기 시작한 지는 한 1년 정도 됐어요. 1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혈압약 드시고 계시는 거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월 납입하는 보험료에 부담이 조금 느껴지지만 추가 보험료를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80세 이후로. 그런데 내가 납입하는 월 보험료가 부담스럽게 되면 지금 하나생명에 대한 사랑모아 CI 보험 이거는 납입한 지가 10년이 많이 넘었죠.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죠? 여기는 종신으로 주계약이 되어 있지만 중대한 암과 중대한 수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감액완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계약이 5천이면 주계약이 한 3천 정도로 내려가고 여기서 월 납입하는 15만 원을 내지 않는 대신 80세 이후 보장을 이걸로 커버를 하셔도 방법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암과 뇌졸중, 왜냐하면 혈압약을 드시고 계셔도 뇌졸중 진단비 가입 가능하십니다. 대부분 회사가 뇌출혈까지밖에 보장이 안 해주지만 일부 손해보험회사에는 뇌졸중 진단비도 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과 뇌와 심장 쪽에 진단비를 조금 추가하시고요. 여기에 수술특약 같이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그 대한생명 거를 줄이고 네, 감액완납을 하시면 월 15만 원을 납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료 지출하시는 다른 거로 가입하라는 얘기죠? 네네네. 보험료 지출하는데 무리가 없으시면 굳이 감액완납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시고요. 근데 CI가 왜 안 좋은 거예요? CI 보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어떤 후유 장애가 남는다든가 어떤 진단이 중대한 수술, 중대한 질병 이런 걸로 묶여야 됩니다. 조건이 손해보험회사의 암과 뇌와 심장은 코드만 맞으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CI라고 하는 거는 왜냐하면 사망보험금의 80%를 선지급해 줄 때는 그만큼 중대한 질환이어야 주는 거거든요. 조건에 맞춰서 아파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급이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전화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대한생명 전화? 그거는 이제 지점을 찾아가셔야 되겠죠. 프라자를 찾아가셔서 하시면 되고 일단 전화로 먼저 문의해서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시청자님. 또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 전화하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릴게요. 네네. 예,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보험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로도 상담 요청하실 수 있는데요. 번호 두 가지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지요.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6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도 보험 고민 요청하실 수 있는데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내일도 이 시간에 어김없이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